그 보통 FTA 이행 성과라고 하면 보통 뭐 EDM 모델이니 탄성치니 뭐 수요 이동이니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그런 문제를 좀 떠나서 좀 전반적으로 큰 브로드한 측면에서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FTA 이해 성과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그 제 주장과 다른 얘기도 많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학회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서론 부분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FTA 이행 성과인데 이것은 그냥 기존에 했던 것 말고 그 직접 FTA 이행에 따른 직접 피해, 직접 영향 부분과 그 다음에 정부 정책 부분, 그 다음에 농업인의 부분과 소비 부분 어떻게 대응했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접 평가, 간접 영향은 어떻게 있는지 이런 부분. 사실은 그 농가에서 현장에서 보게 되면 FTA 체결로 인해서 직접 피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농가들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크레이에서도 생각보다 그 직접 피해는 크지 않다라는 결론이 많이 유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보면 농가들이 간접 피해가 생각보다 많다.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많아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갈 거고 향은 어떻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간접 피해 부분은 어떻게 다른 것이 좋을 건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FTA는 2004년에 한칠레 FTA에서 시작을 됐고요. 그 위에 이제 그 중요한 FTA를 보면 2010년에 한 EU FTA, 그 다음에 2012년에 한미 FTA, 그 다음에 2015년에 한중 FTA가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경제권하고는 뭐 TPP가 있지만 일단 주요 경제권 중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 FTA가 체결됐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칠레 FTA가 체결된 지 12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FTA 체결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도 축적이 됐고 또 농가의 어떤 대응 전략 이런 것도 많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이제 크레이에서 주로 평가를 해왔고 이런 부분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직접 피해 외에도 어떤 시장 대응, 간접 피해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처음에 한칠레 FTA가 추진될 때 농가 쪽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농가가 엄청나게 반대도 심했고요. 국회 앞에 시위됐고 또 뭐 고속도로에 소를 풀어놓는 그런 시위도 가격하게 했었는데 그 시위가 농가가 FTA, 한칠레 FTA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한칠레 FTA로 인해서 어떤 국내 농업이 죽는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것이 앞으로 이것이 물꼬가 돼서 계속 FTA가 진행될 거다. 이런 절박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현실화됐고요. 그 위에 계속 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14건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한칠레 FTA를 반대했던 농가들의 예상이 맞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칠레 FTA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문제됐던 게 포도와 돼지고기 시장이지만 실제로 최근에 들여다보면 칠레와에서의 포도 수입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직접적으로 대체 관계에 있는 수확 시기가 출하 시기가 겹치는 국내 시설 포도 농업은 생각보다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체결 당시에는 우리 국내 농업 다 죽는다 그랬지만 사실 다시 이제 뒤에서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시설 농가, 시설 포도 농가의 면적은 오히려 증가를 했고요. 돼지고기 수입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산, EU산 돼지고기 수입에 비하면 그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 포도 면적이 2006년에 1842헥타르에서 2015년에 2707헥타르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인데요. 그래서 포도 수입량을 보면 2004년에 9,900톤에서 2015년에 되면 6만 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선 포도 수입량이 이거 포도 전체 수입량이고요. 칠레산은 8,000톤에서 5만 톤까지 늘어나게 돼서 전체 신선 포도 수입량 중에 76% 정도가 칠레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시설 포도 농가가 크게 위축되거나 그런 부분은 크지 않다. 그다음에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을 또 보시게 되면 전체 총 수입량이 한 2015년에 35만 톤 정도 되는데 칠레산이 한 2만 6천 톤. 그래서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 중에 7.4%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한칠레 영향은 국내 농업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한 EU FTA인데요. 그래서 한 EU FT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제품과 돼지고기가 가장 크게 국내 농업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 수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입량을 보면 발효 전에 한 13만 9천 톤에서 최근에 보면 한 발효 4년차 정도 지난 최근에 보면 한 23만 톤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주요 수출 수입국을 보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에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CU 시장을 제외하고는 유장이라든가 치즈, 찰지 분유, 조제 분유 등에서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고기 수입량, EU 수입량을 보시면 발효 전 평년에 한 14만 톤에서 발효 4년차가 되면 23만 톤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제품 같은 경우에서도 치즈를 보시면 5천 톤에서 한 2만 3천 톤까지 급속하게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유업체들이 그 CU 시장을 제외하고는 유제품 가공 시장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FTA인데요. 한미 FTA는 논쟁이 가장 많았고 또 협상 기간이 가장 길었던 FTA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미 FTA 체결 당시에 쇠고기를 포함해서 육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발효 이후의 수입 물량 변화를 보게 되면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것만큼 현저하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육류를 보게 되면 쇠고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돼지고기가 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낙농품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과일류 중에서는 오렌지 수입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과일로 체리, 포도, 메론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장은 국내 관련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국내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쇠고기 수입량을 보시게 되면 발효 전 평년을 보면 한 12만 톤 정도인데 발효 4년차에 보면 11만 톤까지 올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돼지고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산 그 과일 중에서는 오렌지가 한 9만 톤에서 10만 톤 정도로 약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제 큰 14건의 FTA이지만 큰 건 3건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국내 정책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종의 이제 FTA 대응 전략 국내 전략인데요. 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인데요. 이게 2011년에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칠레 FTA가 체결된 지 2004년인데 한 7년 정도 지나서 체결되긴 했지만 한 EU FTA라든가 한중 FTA, 한미 FTA 큰 건을 막 시작했거나 그 이후에 시작되기 전에 이런 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대응 전략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어떤 FTA 수립에 대한 정부의 의무, 그다음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어떤 국내 산업 농업 부분의 지원 대책, 그다음에 피해가 나타날 경우에 그에 대한 어떻게 피해를 평가하고 보상을 할 건가 하는 그 크게 3가지 부분은 나눠질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 같은 경우 2015년 같은 경우는 한 4조 1,375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농업 분야의 체질 개선이 2조 1,0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경쟁력 제고에 1조 8천억, 그다음에 직접 피해 보전에 2천억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피해 보전 및 폐업 지원은 크레이의 산하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 센터를 통해서 설립을 통해서 이 기관을 통해서 FTA 피해를 조사를 하고요. 또 지원 대상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피해가 있었는지 수치를 확정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같은 경우에 피해 보전 금이 국외 품목 7만 6천 농가에서 한 471억 원 정도, 농가당 한 62만 원 정도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폐업 지원도 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1,150억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야별로 지원은 내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시장 대응 부분입니다. 14건의 FTA가 체결됐고
세계 주요 경제권하고 FTA가 체결됐는데도 왜 국내 농업 부분이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 먼저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괜찮았다. 적절한 협상 전략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계절 건설이라든가 민간 품목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양어 기간을 가져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검역 같은 비관세 정벽을 또 적극 활용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적인 측면도 있는데 시장 대응 전략은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뭐 전통적인 그 경쟁력 강화 대책입니다. 예를 들면 생산비 절감이라든가 생산성 향상, 그다음 품질 고급화, 신품목 파프리카 같은 신품목 도입, 그다음에 뭐 GAP나 친환경 농산물 같은 어떤 품질 인증제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생산 부분에서도 FTA 대응해서 여러 가지 전략이 만들어졌고 또 소비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국산 농산물을 차별화하는 전략, 또 고급화하는 전략이 상당히 효과를 봤다. 그래서 정부의 전략도 적절했고 또 그다음에 농가 측면에서 생산자 측면에서도 상당히 FTA 대응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또 소비자 측면에서도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서 농가들이 제시했던 어떤 고품질 농산물, 고가 농산물 이런 부분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국내 농업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쇠고기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국내 농업 중에서 홍보로 어떤 차별화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쇠고기 사례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소비자한테 한우라는 브랜드를 계속 홍보를 통해서 강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생산 측면에서 곡물, 그레인 페드 곡물 사육을 통해서 마블링을 만들어내는 일반 목초 사육 쇠고기하고는 좀 다른,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 단계에서 한우가 다르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생산 단계에서 마블링을 통해서 차별화해서 그 차별화가 진짜 다르다라고 보여주는 두 가지 전략이 합쳐지면서 쇠고기 차별화 전략이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략을 따라서 최근에 돼지고기 분야도 한돈 브랜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돈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홍보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쇠고기 같이 어떤 생산 측면에서의 차별화 전략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쇠고기만큼의 어떤 차별화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전략이 굉장히 잘 됐다. 그래서 농업 내부, 정부를 포함해서 농업 생산자까지 농업 내부의 전략이 굉장히 유효했지만 그 외에도 농업 외부에 국민 소득이 증가해서 농업 부분의 어떤 차별화 고급화 전략을 소비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농업 부분의 영향이 크지 않았다. 그래서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 변화를 보게 되면 2004년에 한 15,000에서 16,000불이던 국민소득이 2014년쯤 되면 28,000불까지 거의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한우 이런 것들, 그런 비싼 농산물이 소비가 실제로 진행되는, 소비가 되는 게 되고, 그런 어떤 농가나 정부의 전략이 생각대로 먹혔던 그런 전략, 원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가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간접 피해입니다. 간접 피해라는 것이 어떤 이제 사과가 수입되면 바로 사과가 영향을 받는 게 직접 피해고요. 그 외에 사과가 수입됐지만 기타 과일의 소비가 줄면서 농가가 입는 것이 간접 피해입니다. 여기 칠레산 포도 같은 경우에 국내 시설 포도가 출하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국내 시설 포도가 입는 영향이 바로 직접 피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칠레산 포도 수입이 늘면서 칠레산 포도 소비가 많이 하게 되면 다른 과일 소비가 그만큼 줄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간접 피해인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직접 피해만 조사를 해서 그 영향만 조사를 하고 그 피해만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 현지의 농가들은 이 간접 피해가 직접 피해 못지않게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이 아직 경제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확립이 안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물리적 제약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게 주로 경제적 제약입니다. 주로 소득의 제약을 하게 되는 건 부분인데, 그래서 기존의 경제적 제약은 내가 뭔가를 사고 싶지만 소득이 부족해서 그 소득 제약 하에서 어떤 내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경제적 제약이고요. 물리적 제약은 소득이익은 충분히 살 여력이 되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소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쌀과 이제 쇠고기 같은 걸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소고기 육류 소비가 그만큼 많이 늘게 되면 배가 부른 상태에서 1인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쌀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간접 피해인데요. 또 과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 수입이 늘면 국내 감귤이라든가 다른 오렌지에 직접 관계되는 과일의 영향도 있지만 기타 과일, 사과, 배 부분도 1인당 소비할 수 있는 과일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I는 일종의 이제 경제학에서 보이는 예산 제약식이고요. 그다음에 M이 이제 물리적 제약입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보통은 우리가 경제학 이론에서 그 M이 저 I 바깥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이제 큰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데 소득이 증가해서 더 이상 이제 돈 때문에 내가 소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이 되면 물리적 제약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도입을 하게 되면 농가들이 얘기하는 간접 피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연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에 지금 FTA 체결한 지, 한칠 FTA 체결한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 농업 내부의 노력, 정부의 대응, 정부의 대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부분과 합쳐지면서 그동안 농업 부분의 피해가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그 부분 두 번째 부분인데요. 앞으로 지금 국내 경기 상황이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 내부에서는 상당히 그 위기감이 많지 않지만 농업 외부에서는 그 경기에 대한 위기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그 앞으로 장기간, 당분간은 국민소득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런다면 지금 앞에서 그 어떤 소비 부분 쪽에서 상당히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농업 내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비한 어떤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간접 피해 부분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그 크레에서는 이런 부분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그냥 직접 피해만 보전하고 있는데 간접 피해 부분도 어떤 개념이라든가 피해 정도 이런 부분도 확립이 되면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농가에 보전될 수 있도록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제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